자,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먼저 보시면요, 요약집 44페이지입니다. 자, 4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 만약 한 문제가 나온다면, 자, 어디가 중요한가? 그러면요, 목차 01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 네모 1번 시장의 특성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한 장 넘어가요. 47페이지. 목차 02번 있죠. 효율적 시장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서 49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자, 첫 줄에 네모 박스 공식이 있죠. 정보가치 공식. 이 박스에다가 별표 하시고. 그래서 시장은요, 요 세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첫 번째가 뭐지? 부동산 시장의 특징. 두 번째는요, 효율적 시장. 세 번째는요, 정보가치 관한 계산 문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네모 1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 별표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목차가 한 7개쯤 나옵니다. 이 특성들을 항상 부동산 특성 부부 연계 아시죠? 이거랑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1번 시장의 국지성을 보이는 국지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지역성이죠.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 그래서 얘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부동성 적어주고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 또는 바로 지역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성이 반영된 시장을 가리켜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요, 부분시장 찾으셨죠? 부분시장 밑줄 하시고요. 부분시장 항상 지역마다 가격이 세분화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국지성이 되겠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자, 2번은요,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인데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따라서 밑줄 하세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밑줄 하시고 요즘도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가격의 왜곡이 생기는 것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죠, 단기. 공급을 단기에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 단기 동그라미. 요 문장은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꿔볼까요? 장기적으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항상 가격의 왜곡은요, 단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에 3번, 4번, 5번 세 개를 묶어주세요. 묶어주니까 B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 시장의 비조직성, 비동그라미. 4번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비동그라미. 5번 거래의 비공개성, 비동그라미. 해서 3B가 나왔네요. 그래서 BB가 나오면 자, 공통되는 특성은 뭐 때문에? 개별성 적어주고 개별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6번. 자,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하게 되면 금융. 자, 이를 다른 말로 이 꼴 적어줍니다. 금융시장과 연계성은 똑같은 말로 자금의 유용성을 말해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때 자금의 유용성, 얘가요, 바로 은행의 용자, 금융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뭐 때문이죠? 또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뭐 때문에? 고가성이죠. 고가성.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은행의 대출, 용자가 필요합니다. 용자 받을 때 LTV라든지 DTV를 따지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7번.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자, 화살표 적어줍니다. 뭐 때문에?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바로 공적 개입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상 시장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박스 볼까요? 박스 보게 되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자, 목차가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자, 동자, 다정 이렇게 암기했죠. 그래서 완전 시장의 조건은요, 동자, 다정 네 가지다. 그래서 모든 상품은 동일하다. 동질성. 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다음에
다수.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요하고요. 바로 정보의 완전성이다.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동자, 다정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완전 시장이 되고, 부동산 시장은 얘가 전부 다 X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기능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 차례대로 보십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다. 자고가 정량, 암기되었죠. 6번은 버리시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넘어가죠. 효율적 시장. 앞에 별표가 되어 있죠. 역시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을 보게 되면요. 자,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자, 밑줄 하시고 이것을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밑줄 긋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새로운 정보 동그라미.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다음에 목차 2번 유형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약성, 준강성, 강성 세 가지입니다. 먼저 1번 약성 시장은요. 동그라미 1번 자 과거 정보 밑줄. 과거 정보가 적극 반영이 되면 약성 시장이 돼요. 과거 정보. 과거를 분석하자 2번 보게 되면요. 끝에 보니까 기술적 분석 밑줄. 기술적 분석입니다. 3번은요. 문장을 모두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준강성 시장은 괄호 밑줄 하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밑줄.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1번 자 어떤 정보가 밑줄 하세요. 공표되는 즉시 밑줄. 이게 바로 현재 정보. 예. 현재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되면 준강성이 되고요. 2번은요. 자, 끝에 보니까 기본적 분석 밑줄. 기본적 분석은 바로 현재 분석을 가리킵니다. 3번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죠.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4번도 밑줄 하세요. 준강성 시장의 개념은 약성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1번을 그대로 모두 밑줄 하세요. 그래서 공표된 것이건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모두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된 시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이 되면 강성 시장이 되고요. 따라서 2번도 모두 밑줄 하세요. 어느 누구가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3번 강성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인데 밑줄 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할당 효율성과 균형입니다. 먼저 걸어 1번 보시면요. 할당 효율성의 개념 나오죠. 자, 개념에다가 우리 요약집은요. 세 줄 나와 있지만 자,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바로 초과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초과윤이 없는 시장. 초과이 없으면 할당이 되고요. 거꾸로 있으면 비할당,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할당이 나왔다면 초과이 없는 시장이라고 바로 못 박아 버리시고요. 그러면 초과이 없다는 것은 뭘 가리키지? 바로 정보비용 이꼴 정보가치가 돼요. 그래서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같게 되면요. 초과이 없는 시장, 즉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요. 바로 1번 보시면 세 줄 나와 있죠. 세 줄. 세 번째 줄을 밑줍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에서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수익이 동일하게 되면 초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요.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성은요. 1번을 모두 밑줄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불안전 시장도 독점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요. 4번도 두 줄 모두 밑줄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괄호까지 밑줄하세요. 이것이 바로 투기가 승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괄호 5번요.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은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니까 네모 박스를 별표했죠. 계산 문제. 그래서 자 정보 가치 고난 계산 문제도 사실은 항상 A급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문제집에서 풀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주택시장. 주택시장입니다. 얘는요. 목차 2번 보게 되면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주택 수요, 하우징 디맨드죠. 주택 소요는요. 하우징 니즈. 그러니까 니즈가 해석하면 필요죠. 주택 소요는요. 주택 필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별하자. 그러니까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는요.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지? 그러면 표를 보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먼저 주택 수요는 우리가 아는 수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1번 의 보시면요. 구매력 있는 이쪽. 구매력 있는 수요. 자, 구매력이 있으면요. 누굴 말합니까? 맨 끝에 5번째 칸. 맨 끝에 보시면 중산층 이상. 중산층은 능력이 있잖아. 뭐든 살 수가 있잖아요. 구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한 칸 올라가세요. 해결 방법에서 밑줄입니다. 시장 경쟁 원리 밑줄.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요. 중산층 이상이다. 능력이 있다.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주택 소요, 하우징 니즈는요. 니즈는 자, 첫 번째 의 보시면요. 구매력이 없는 밑줄. 구매력이 없어요. 누구 말합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 그래서 맨 밑에 5번째 칸 보시면 저소득층 밑줄. 저소득은 돈이 없잖아. 구매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 칸 올라가서 해결 방법에서 자,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 개입 밑줄.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것은 뭘 해결하죠? 주택 수요가 아니라 저소득층, 주택 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네모 2번 주택의 여가 적용입니다. 자, 여가 적용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얘도 항상 A급입니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여가 적용. 그러면 여가 적용은요. 자, 1번 개념은요. 소득 계층이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2번 유형 종류가 두 가지죠. 1번 상향여가, 2번 하향여가. 먼저 상향여가는 말 그대로 동네가 좋아지더라. 좋아지는 이동입니다. 따라서 1번 보게 되면 하위층이 살던 적급주택이 수선되거나 밑줄하시오. 재개발되면서 상위 계층 사용 밑줄. 이렇게 되니까 동네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재개발되면서 상위층이 사용한다. 상향여가입니다. 다음에 바로 2번 하향여가는 동네가 거꾸로 나빠지죠. 나빠지니까 1번 상위층이 살던 기준주택을 밑줄하세요. 하위계층이 사용 밑줄. 하위층이 사용하게 되면 동네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을 잘 잡으시고 자, 여가족에 대한 상세한 문제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에서 3번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 개념 보시면요. 자, 주거분리는 첫 줄 중간부터 밑줄하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밑줄.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이 분리되면요. 주거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주거분리는 계속 밑줄하세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하고 걸린 지역, 즉 인근지역에서 둘 다 발생합니다. 다음에 고려 2번요. 2번은요. 제목만 밑줄하세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배 외부 효과 때문에 주거분리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이 정의 외부효과, 저가주택은 부의 외부효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3번 내려가요. 3번은요, 여과 정에 대한 주거분리인데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1번이 빈출. 자주 나옵니다. 1번 볼까요? 자, 주거분리와 권리인적이 변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지? 다시 말하면요,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다. 자, 기억나시죠? 경계지역.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요, 잘 산다 고급 주택지역입니다. 오른쪽은요, 못 산다 저급 주택지역입니다. 얘가 뭡니까? 경계. 자, 경계 근처에 자, 요렇게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근처에 못 사는 사람이 이 근처에 살고 있대요. 좋아요, 나빠요? 얘들은 좋죠. 왜? 좋은 동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요, 집가는 할정, 집가 상승이죠. 집가는 할정된다. 얘를 가리키고요. 거꾸로. 자, 고급주택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동네 가까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죠. 이때는 이제 땅값 떨어집니다. 집가는 뭐죠? 할인되겠죠. 땅값 떨어진다. 그래서 가까이 세면요, 얘들은 할정되고, 자산은 얘들은요, 기분 나빠 할인되고, 요거 빈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얘를요, 바꿔서 물어. 바뀐다는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1번 두 줄이 있죠. 첫 줄.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기분 좋죠. 그래서 할정료가 붙는다. 할정 동그라미. 거꾸로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급주택은 기분 나쁘죠. 할인되어 거래된다. 할인 동그라미. 단어를 바꿔서 묻는 단어 조심하세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불량주택의 문제 넘어가죠. 불량주택의 문제가 뭡니까? 원인 집중합니다. 모두 밑줄 하세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바로 돈이 없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문제이다. 즉 저소득. 돈이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 때문이지. 이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 배분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까지 시장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장 요약집 정리했으니까 지금부터 시장요 문제집 봅니다. 문제집. 자, 시장 문제는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자, 그럼 한 장 넘겨서요. 2번부터 봅니다. 2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에 소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소수가 맞죠? O입니다. 2번. 자, 2번은요. 부동산 거래는 고도로 공적이다. 아니지. 사적이지. 사적인 거죠. 사적이고, 사적인 거래라면요. 공개적 견이 아니고 비공개성이죠. 그래서 B자가 빠졌네요. 비공개적 경을 띠게 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틀린다. 2번. 자, 3번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 왜곡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이죠. 4번요.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야기된다. 자, 시장 실패도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어떻게?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자, 불공정 외모라고 암기했습니다. 얘가 바로 시장 실패다. 따라서 시장 실패는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자, 정부의 비대칭성하고 외부 효과, 요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 4번 보게 되면, 자, 불공정 외모,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가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5번요.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등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이 된다. 얘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게 되면 얘가 바로 부분시장 또는 합의시장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세분화된다.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요, 책 동감에 안 했지만 풀어봅니다. 3번 풀어드릴게요. 3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는 단기에 공급을 증가 못 시키죠. 그냥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단기에 수급 조절이 어렵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 부동산 가격은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자, 얘는요,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자, 가격, 시간인데, 자, 이런 그래프. 내려가더라, 올라가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제한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이 3억짜리 집인데 매도는 처음에 한 5억 받으면 딱 좋겠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점 내려갑니다. 매수는요, 5억짜리 집을, 3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니까 공짜로 주면 최고 좋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점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너무 비싸고 거저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차죠, 교차. 교차는 전부터, 이때부터 비금진 범위. 이런 범위에서 때로는 3억에, 또는 3억 2천만 원, 또는 2억 8천만 원,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싸게. 교차하는 선부터 빗검친 범위에서 가격은 정해집니다. 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범위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즉 지역성 특성 때문에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이질적 가격이 이루어진다. 맞죠? 옵니다. 4번요. 부산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에 가격 왜곡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5번. 부동산은 동질성 특성 때문에 일단 뭐가 느낌이 안 좋네요. 부동산은 개별성이죠. 비동질성입니다. 자, 비동질성 특성, 즉 개별성 특성 때문에 부동산 물리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크다니고 대체가 안 되죠. 대체가 적다. 그래서 비동질성 때문에 대체가 어려워요. 대체성이 작고, 자, 공매가 빈번하다. 이 말도 안 되겠지. 공매는 영어로 보니까 숏셀링, 단타. 여러분들 숏셀링, 단타 해보셨죠? 어디서? 주식에서. 자, 데이 트레이딩 있잖아요. 하루에 사고 팔고 막 단타 엄청 치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자, 위치가 고정이 되고 개별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매가 어려워요. 따라서 숏셀링, 공매가 빈번하다 아니고 어렵다. 몽땅 틀렸습니다. 틀린다 5번입니다. 다음에 한 장 넘어갔어요. 자, 5번 문제도요. 동그라미는 안 되지만 풀어드립니다. 5번 문제 확인. 시장에서 자,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가격은 하락한다. 자, 얘가 대체재 아시죠? 대체재 가격이, 대체는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야. 사이다가 비싸면요, 사이다 안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는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관계. 요 문장이죠. 따라서 1번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 가격이 또 상승하겠지. 따라서 대체진 아파트는 수요가 하락이네요. 자, 비례관계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거자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또 하락한다 해서 비례관계 맞습니다. 대체는 비례관계 O입니다. 2번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가격 기구에 의해서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은요 자구가 정량, 자원 배분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안정 가격이 형성된다. 맞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비가격성과 관계가 된다. 아니죠. 비비비는 무엇 때문에? 개별성. 개별성이죠. 비가격성 틀렸고요. 개별성. 다른 말로 비동결성이죠. 그래서 비가격성이 아니고 비동결성 또는 개별성입니다. 틀린 답 3번입니다. 4번 질문이요. 4번 질문은요. 시장에서 기술 향상 때문에 공급이 증가된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내려가죠. 이때 수요가 탄력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폭은 작아진다. 맞는 말인데 이 문장은요. BBB 기억나시죠? BBB. BBB. 암기 있잖아요. 자, 이거 뭡니까? 비탄력적일수록 BBB 커진다. 뭐가 커지죠? 가격 폭이 커진다. 가격 폭이 커진다. BBB. 그러면 거꾸로 탄력적이면 가격 폭은 작아지겠지.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이면요. 하락폭은 작아진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답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동그라미 있죠? 6번 문제 봅니다. 6번하고 7번은요.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은요. 올리셔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과 과정. 자, 중요합니다. 6번 옳은 것은 1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요거죠. 고소득 인접한 저소득층은 기분 좋지 할증이죠. 따라서 인접하게 되면 할인 틀렸고요. 할증되어서 거래가 된다. 틀렸죠? X. 2번요.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기보다 계량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허름한 지역이 있다. 하면 자, 이 허름한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이때 재개발 다 하려고 하니까 이때 재개발 비용이 수리비죠. 뜯어 고치는 비용이 100억 들어가는데. 하면 재개발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동네가 좋아지겠지. 가치 증가분입니다. 가치 증가분이 150억이래. 재개발 비용이 100억 들어가요. 동네가 이만큼 150억 좋아졌네. 재개발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 이 문장이 몇 번? 바로 2번이에요, 2번. 따라서 계량비 100억보다 가치 증가분이 크다. 150억. 하게 되면 재개발 하잖아요. 재개발하면 동네가 좋아지니까 하향여가가 아니고 상향여가. 재개발은요, 하게 되면 상향여가가 나타납니다. 틀렸죠? X. 3번요. 하향여가가 발생하는 만큼 그만큼 동네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급주택의 양은 종전보다 많아지겠지. 하향여가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소 틀렸고 증가하죠. X. 4번.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합니다. 금지하면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가주택의 공급은 견고가주택의 하향으로 발생한다. 자, 4번 맞는 말인데요. 다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왼쪽은 고급주택지역입니다. 오른쪽은요, 저급주택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항상 저급주택은 뭐라고 했죠? 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축이 금지가 돼요. 신축이 금지가 된다. 신축이 안 돼요. 이때 저급주택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보조금도 받죠. 그럼 이제 요것만큼 수요가 늘어나지. 수요 증가. 수요가 1000세대 늘어났대. 1000세대. 수요가 증가해도요. 신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1000세대가 이렇게 이동할 때 1000세대 이동할 적에
이때는요,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새 들어갑니까? 예, 새 들어가지. 그러니까 새 들어가는 만큼 빚금 채우고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 요거 묻는 거잖아요, 요거. 따라서 4번 다시 볼까요? 신축이 금지되는 경우에. 자, 저소득층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가주택의 공급은 새 들어가는 만큼 무슨 여가? 바로 하향여가로 발생한다. 정답 4번. 4번이 옳은 답입니다. 자, 문제 지문 5번요. 고소득층 주거지로부터 저소득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죠. 나빠지니까 상향 틀렸고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이어서 문제 7번입니다. 7번.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가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건 묻습니다. 1번. 주거분리란 고급 주거지역과 적급 주거지역으로 분리된다. 맞죠? 옳은 질문. 자, 유혈점은요. 과거 시험은요. 주거분리는 고급과 적급이 분리되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틀린 말입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고급과 적급이 분리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주거분리는 고급과 적급이 분리되는 것은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벽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벽과 피해는 피하려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빠지고 분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3번요. 소득이 증가로 인하여 고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공급은 저가주택의 재개발 등의 상향력으로 발생한다. 맞죠? 옵니다. 4번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비효율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아니죠. 불량주택촌은 뭐라고 했죠? 왜 못 삽니까? 동네가 돈이 없으니까. 뭐 소득의 문제. 어떤 소득? 저소득. 돈이 없어요. 따라서 저소득의 문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불량주택은요. 저소득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 문제로서 시장의 메커니즘은 빚을 빼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틀린 답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9번, 10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9번. 효율적 시장 설명이다.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은. 1번. 강성시장은 진정한 의미 효율적 맞습니다. 강성시장은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부동산 또는 주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시장보다 불완전 시장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시장 될 수가 있다고 했죠.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3번. 현실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준강성 효율시장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준강성까지 맞죠? 옵니다. 4번요. 약성시장과 준강성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병은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강성 효율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다음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다. 맞죠? 이것은 약성 효율시장 맞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초과는 얻을 수 있다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없죠.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성이건 준강성이건 강성이건 세 가지는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 이런 얻을 수가 없다고 했죠.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틀린다. 5번 들었습니다. 자, 문제 10번 볼게요. 10번. 10번 보시면 효율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시장은 정부가 어떤 정보가 반영된 것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으로 나눠진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강성까지만 나타난다가 아니고 준자가 빠졌죠. 준강성까지의 시장입니다. 틀린다. 2번이고요. 자, 3번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자,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모두가 반영되기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자,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4번. 어느 임대 빌딩의 영업실정 등과 같은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한다. 바로 현재 정보죠. 기본적 분석 맞습니다. 이것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준강성 시장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초과는 없다. 맞죠? 옵니다. 5번요. 신도시 개발의 공표 즉시 투자를 했는데 초과를 얻었대요. 이 시장은 약성시장이다. 자, 기억나시죠? 자, 약성시장은요. 자, 어떤 정보? 바로 과거 정보. 자, 과거 분석은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입니다. 따라서 약성시장은 과거 분석이니까 모두가 과거 분석, 기술 분석을 한다면 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가 있죠, 예배.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모두가 과거만 아는데 특정 소수가 현재 정보를 알고 있고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것은 뛰어나잖아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초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5번입니다. 따라서 초과를 획득하였다면, 그러니까 자, 신도시 개발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보. 이럴 때 초과를 얻었다면요. 얻었다는 것은 바로 약성시장이다. 약성시장이니까 초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1번. 자, 11번은요, 동그라미 안 쳤지만 또 확인합니다. 문제 봅니다. 11번. 틀린 건 뭐냐?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비가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 이때, 자, 이거 저는 BBB. 비탄력이면 가격폭이 커지는데, 거꾸로 탄력적이면 가격폭은 작아집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하락폭은 수요 탓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BBB 하락폭은 B 커진다. 맞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2번 강성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 반영이 되었다. 맞는 말이죠. 옳은 질문이고. 자, 3번, 4번, 5번이 바로 할당 효율적인데 할당 효율적이면요 초과이 없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3번 특정 투자의 초과 이윤과 이를 발생된 소유들은 정보비용이 동일하다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동일하다면 초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다는 말이니까 얘는요 할당 효율적이 빗자를 빼야 되겠네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빗자를 빼야 되겠죠? 틀린 답 3번. 4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모두가 서로 같도록 할당이 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5번요. 할당 효율적이면 초과이 없다고 했어요. 자, 할당 효율적이면 초과이 없기 때문에 부산 가격은요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초과이 없으니까 가격 왜곡은 생기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자, 12번도요. 자, 일단 확인해 봅니다. 12번.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자, 먼저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이다. 언제나 초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해도 얼마든지 할당이 될 수가 있다겠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초원을 발생을 시키는 우선 정보가치와 이를 얻기 위해서 지불된 정보비용, 이 정보가치와 조합이 같다면요, 할당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가 초권을 획득하고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치 또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단어가 바뀌었죠.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문장이 바뀌었죠? 틀린 답 4번입니다. 5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 0이 되기 때문에 1이면 투기는 없잖아요. 투기는 건들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자, 13번 하고요. 14번은요.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그래서 14번 동함이 되어 있죠. 14번요. 14번 문제로 풀어봅니다. 자, 14번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 투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 줄이면 정보가치 묻죠. 정보가치. 자, 정보가치는 항상 계산 문제에 틀을 떠올리죠. 계산 문제.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먼저 첫 번째. 자, 현재 가치 먼저 구해요. 자, 현재 가치가 현재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죠. 현재 가치. 두 번째는 드디어 정보 가치를 구합니다. 항상 정보 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는요. 현재 매매 가격, 현재 가치 구하고 다음에 정보 가치 구하죠. 이때 포인트는요. 현재 가치 구할 때 반드시 현가화 시키자. 현가화 시키는 공식이 있죠.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이걸로 반드시 현가화 시킵니다. 현가화 시키자. 얘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정보가치 구할 적에는 기억나시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확실 빼기 불확실입니다. 확실할 때 불확실한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야 됩니다. 확실 빼기 불확실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14번이죠. 14번 문제는요. 자, 정보가치 구하시 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보가치 구하려면요. 둘 다 구합니다. 박스. 예문 볼까요? 예문. 예문 보시면 첫 번째,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년 후. 2년 동그라미 2년. 자, 여지껏 시험은요. 1년 후가 나왔다가 드디어 2년 후를 묻네. 2년 후. 2년 후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다. 확률은 반반이죠. 개발될 확률 50%, 안 될 확률 나머지 50%, 반반입니다. 50%, 50%. 세 번째, 자, 2년 후 쇼핑몰이 개발되면 A 토지 가격은 개발되면 6억 500만 원. 개발 안 되면요, 반값이네요. 3억 250만 원입니다. 개발되면 6억 500. 개발 안 되면 3억 25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거 수익률, 할인율은 연 10%입니다. 자,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풀어보자. 자, 지금 문제를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언제 2년 후에 복합 쇼핑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이 들었으면 땅값 얼마? 6억 500만 원입니다. 안 들었으면요, 반값이죠. 3억 250만 원입니다. 이때 개발된다, 안 된다. 확률은 각각 50%, 50%. 확률은 반반이죠. 50%, 50%. 그래서 50% 곱하기 0.5. 확률은 반반이다. 여기까지 하나 줘지면서. 자,
이것에 뭘 구하자?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이제 평가화 시킵니다. 평가화 시키자.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이다. 이때 기간 몇 년? 2년. 그래서 2년. 2성이 됩니다. 이때 할인율, 요수를 네 번째 항목 얼마 나왔죠? 10%. 10%니까 0.1이다. 이걸로 평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정리하면 1.1분의 2성분의 1이죠. 자, 1.1의 2성분의 1이다. 그러면 1.1의 2성은요, 다르게 보게 되면 계산하면요, 1.21이 됩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현가화 시키자. 자, 현가화합니다. 곱하기 1.21분의 1 곱하기 1.21분의 1이다. 이렇게 현가화 시키는 겁니다. 현가화. 현가화 시키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위에 거는 2억 5천만 원 나와요. 아래쪽은요, 1억 2,5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전체 가치가 됩니다.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3억 7,500이죠. 3억 7,500. 따라서 이때, 자, 매매 들으신 현재 가치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자, 확률이 반반일 때, 이때 매매 들으시는 금액은 현재 가치는 3억 7,500이 나왔습니다. 얘가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가 바로 불확실할 때 가치다. 확률이 반반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지? 3억 7,500입니다. 다음에 확실하다, 확실. 확실하면 100% 확실하죠. 100% 확실하다. 자, 100% 확실하면 확률 바꿔줍니다. 얘가 뭡니까? 확률. 반반이 아니고 뭐지? 얘가 100% 확실하면 나머지는 제로. 그러면 제로는 곱하면 전부 다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요. 6억 500만 원을 100%를 현가화시킨다. 이만큼 계산하면요. 요까지가 5억이 나와. 5억. 그래서 100% 확실한 것을 현가화시키니까 5억이 나온다. 확실할 때 가치가 5억입니다. 따라서 확실 빼기 불확실하게 되면 5억 빼기 3억 7,500입니다. 암산되죠. 자, 차익이 정보가치니까 정보가치가 얼마? 1억 2,500이죠. 정답 1억 2,500.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문제 포인트는 뭐지? 우리 시험은 늘 1년 후만 나왔다가 드디어 뭐 2년 후를 묻겠다. 2년. 항상 뭐지? 2성이 됩니다. 자, 참고로. 정보가치 관한 계산 문제는요. 참고로, 얘가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언제? 33일 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정보가치 묻는 문제가 자, 출제가 되고 다음에 또 나오고 연타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과거 설례를 보더라도 연타로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항상 정보가치 관한 문제는 비록 확률은 희박하지만 떨어지겠지만은요. 과거로 봤을 때 연타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항상 얘는요.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풀 줄은 아시라도 다만 원래는 중복될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은요. 나온다면 그래도 이런 문제만큼은 득점을 해주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시장을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입지로는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